밀어서 잠금 해제하거나 쫄깃한 선을 긋는 맛이 있던 패턴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페이스 아이디와 같은 안면 인식부터 영화에서나 나오는 홍채 인식의 등장까지 다양한 생체 인증 방식으로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이나 동사무소에서 일찍이 사용되었고 간편 결제나 웹사이트 앱 로그인 등 다양한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지문 인식은 홈 버튼과 측면 버튼 그리고 디스플레이 위에서 인식하기까지 지문을 화장실에 두고 오거나 여자친구 집에 두고 올 일도 없는 편리함으로 현재는 생체 인식 기능의 대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건조한 손가락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해도 실패하는 빡이 칠 때도 있지만 앱마다 외워야 하는 비밀번호부터 매번 잠금 해제로 터치나 드래그를 반복해야 하는 스마트폰까지 지문 인식이 없던 라떼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생각만으로도 귀찮아집니다. 육안으로 대충 보면 비슷하게 생긴 지문에서 어떤 특징을 뽑아내길래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는지부터 지문을 인식하기 위해 처리하는 신박한 이미지 신호 처리 알고리즘부터 센서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지문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안델공학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0억 분의 1로 실질적으로 사람마다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마다 고유한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한 문양이 누구의 것인지 분석하고 구분하는 것이 지문 인식 기술입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지문이 쓰인 게 언제부터인지 살펴보면 무려 기원전 바빌론에서 체포된 범죄자들의 지문을 채취했고 고대 중국 공문서에서도 신원 인증을 위한 지문을 찍었다는 기록이 발견되는데요. 21세기가 되어서는 은행이나 주민센터는 물론 사무실 출입인증, 공항 출입국 심사, 휴대폰 잠금 해제에서 금융결제 간편 인증까지 신원 인증 용도만 하더라도 손가락이 닳지 않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문 인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문 인식 기술의 시작은 개인정보 보호가 목적이 아닌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1892년 우생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프란시스 콜트는 지문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와 세부 특징을 다룬 fingerprint라는 베스트셀러를 씁니다. 이를 읽던 크로아티아의 한 경찰관은 그래 이거라면 쓸 수 있겠어 하고 실제 범죄 수사에서 지문을 채취해 활용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문을 통해 살인사건의 범죄자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범죄 수사에 지문이 활용되기 시작했죠. 1924년 미국에서는 전국 경찰서, 교도소 등에서 수집된 지문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 무려 81만 개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손가락에 잉크를 묻혔던 지문이나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내의 지문들과 일일이 비교하면서 동일한 게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군 하고 뼈저리게 느낀 FBI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에 실시간으로 지문 스캔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지문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의뢰하게 되죠. 이에 6년간의 연구 끝에 1975년 지문 판독기의 프로토타입이 개발되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 저장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니스트는 수집된 지문의 특징들을 찾아낸 뒤 디지털로 표현한 후 압축을 통해 용량을 줄이는 연구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 FBI 최초의 매칭 알고리즘인 M40 알고리즘 개발로 이어졌죠. 방대한 지문 데이터 속에서 비교해야 할 지문들의 범위를 특성에 따라 정리하여 축소하는 역할을 한 M40 알고리즘은 마지막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지문 비교를 마무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FBI는 디지털 지문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비교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 엄청난 연산 처리량을 소화할 수 있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Integrated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IAFIS, 즉 통합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을 개발하여 NCIS나 CSI와 같은 라떼 미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과 같이 모든 시스템에서의 지문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지문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죠. 현대 스마트폰이나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문인식 기술은 IAFIS보다는 간소화된 기술로서 신원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문 자체를 스캔하는 것은 손가락을 유리렌즈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알아서 사진을 찍고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그냥 이 사진을 가지고는 지문인식 비교가 어려운데요. 민증 뒷면을 보면 확 느껴지듯이 우리의 지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스캔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문은 마치 밭두렁과 같이 땀구멍으로 볼록 솟아있는 융선과 이러한 융선들 사이로 패여있는 고리, 겹겹이 연속으로 되어있는 문형인데요. 우리 인생의 라떼 오브 라떼 시절 태아 24주 시기 탯줄을 잡고 놀 때에도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물건을 집을 때나 키보드를 칠 때 왼손은 거들 뿐 오른손으로 숏을 쏠 때 등 우리 신체 중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쓰이는 부분이기에 지문 인식을 할 때는 더러워지거나 상처로 인한 자잘한 상태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후려쳐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노이즈가 껴있는 지문 사진도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스마트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남들 눈에는 공대생들이 모두 똑같은 책
체크 무늬 난방을 입고 있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저마다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체크 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먼저 지문의 생김새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찾는 Feature extraction. 특징점 추출부터 시작합니다. 융선의 연결이 끝나는 부분이 있고 융선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공대 강의실에서 단체로 체크 난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안구의 습기가 차 뿌옇게 시야가 흐려져 분명히 다른 체크 난방임에도 다 똑같은 체크 난방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찍었을 때 역시도 손가락의 상태에 따라 융선만 명확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잡신호, 노이즈까지 같이 섞여 들어옵니다. 따라서 안구에 찬 습기를 빼듯이 같은 방향으로 그려진 선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이미지 필터링으로 노이즈를 없애버리는데요. 연속적으로 연결된 지문의 특징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잡스러운 모양이 있는 경우, 오랜만에 삘이 꽂혀서 밤새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항공돌이의 생활 패턴처럼 주세를 따라가는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 불필요한 신호들을 적응적으로 솎아내는 Directional Fourier filter. 와 같은 적응형 필터를 사용하여 난데없이 크로스하고 있는 지문선들을 없애버리고 끊어진 선은 연결하는 형태로 융선과 골의 구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사진의 융선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0과 1로 단순화한다면 융선의 폭을 한 픽셀 정도만 되도록 선을 얇게 만드는 세선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최종적으로 0과 1로 표현된 아주 얍실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융선이 끝나는 지점이나 분화되어 나가는 지점들을 빠르게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특징점들이 잘 추출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쫙 저장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이 특징점들을 기준으로 잘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마치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가 가랑이 사이로 얼굴을 내보이며 180도 회전한 형태로 뒷선수를 쳐다보더라도 여전히 곽윤기 선수인 것과 같이 손가락으로 누를 때마다 약간씩 회전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다 한 사람의 지문이라는 걸 인식하기 위한 보정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트에서 바코드 인식기를 들었을 때 바코드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 순식간에 여러 사이즈와 여러 회전 반경으로 바코드를 맞춰 인식하듯이 이러한 기준은 각 지문의 중심점을 가정하고 회전하거나 약간 틀어진 형태를 옮겨가며 정렬하는 방식이죠. 아무리 같은 지문이라 하더라도 탱탱하고 곡면으로 이루어진 손가락 끝이기에 특징점들이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는데요. 비교하는 두 지문의 특징점이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겨 통계적인 실험값에 따라 이 점수 넘으면 통과한다는 기준을 만들 수 있죠. 이러한 점수 기준은 사용자가 조정할 수도 있는데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인식이 쉽게 되지 않아 더욱 빡이 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범죄 수사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기술이었던 지문 인식은 2000년대 초반 동사무소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2011년 모토로라, 2014년 애플, 그리고 2014년 삼성의 스마트폰에 지속적으로 탑재하게 되었는데요. 내 손가락 상태에 따라 다시 지문을 대라고 반복하는 스마트폰 무쇠와 정확히 다시 찍어달라는 은행과 주민센터에서의 빡침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은 위와 같은 깔끔히 과정을 거치면서도 왜 이렇게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주민센터, 은행에서 주로 쓰고 있는 지문 인식기는 초창기에 많이 쓰이던 무지하게 조그만 카메라로 지문 사진을 찍는 광학식 스캐너인데요. 유리판에 손가락을 대고 지문 아래에서 빛을 쏘면 유리판 바깥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카메라나 작은 스캐너가 반사되는 형태에 따라 입력된 사진으로부터 볼록한 융선은 검은색, 오목한 골은 흰색으로 바꿉니다. 비교적 내구성이 좋은 광학식 스캐너는 손이 습한 경우에는 빛의 반사 굴절에 따라 이미지에 노이즈가 많이 껴 인식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최근 전기식 방식은 손가락에 흐르는 전기나 열을 감지하여 지문을 뽑아내는데요. 마치 흐르는 물이 약수도 물통에 담기는 것처럼 렌즈 아래에 촘촘하게 자리 잡은 커패시터 센서가 초소형 배터리 역할을 하면서 손가락이 렌즈에 닿을 때 생기는 정전기 장애에 의해 볼록하게 튀어나온 융선이 닿은 커패시터만 정전 용량이 증가하면 지문을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가 튀어나옵니다. 커패시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이를 줄이기 위해 손가락을 센서 위로 문지르면 인식하는 스와이프 방식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미지의 해상력이 떨어지다 보니 인식 실패가 잦아집니다. 지문을 꾹 누르고 있으면 동작하는 아이폰과 같이 최근에는 지문의 올록볼록함에 따라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차이를 이용하는 에어리어 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식 방식의 경우 CSI 과학수사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범죄 현장의 시체들은 몸에 흐르는 전기나 열을 기반으로 지문을 뽑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방식을 씁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신기했던 디스플레이 아래로 들어가게 된 지문인식 센서는 투시 능력이 있는 초음파라서 가능했습니다. 초음파 스캐너는 미세한 초음파를 발사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 차이에 따라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이죠. 초음파의 높은 해상력 덕분에 굴곡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했던 이 방식은 기존의 지문인식보다도 보안성이 높으며 이물질이 좀 묻어있어도 물체를 투과하는 경우가 있어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보다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며 두꺼운 디스플레이에서는 초음파가 뚫고 나가기 힘들어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갤럭시 S22에 탑재된 퀄컴 3D 초음파 지문 센서는 이전 세대보다 77% 더 크고 50% 더
더 빠른 것으로 현재까지 나온 지문인식 스캐너 중 최고의 성능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문인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면서도 여전히 더욱더 강한 보안성을 위해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일찍이 도입된 홍채 인식의 경우 1985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를 장식했던 사진 속 아프간 소녀를 17년 뒤인 2002년 홍채 인식으로 찾아냈을 정도이죠. 홍채가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은 0.000083%로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갖다 댔는데 인식이 잘 되지 않을 확률이 지문이 0.1%, 정맥 0.01%, 얼굴 인식이 1%인데 반해 홍채의 경우 0.0001%인데요. 삼성이 2016년 홍채 인식 시스템을 갖춘 갤럭시 노트 20를 출시했고 이후 국내 은행사들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용률이 너무 낮아 3-4년 만에 모두 홍채 인식 서비스를 철회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지. 현재는 안면 인식은 물론이고 정맥 인식, 귀 모양, 입술 모양, 심지어 호흡을 분석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생체 인식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스마트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현대인에게 가장 익숙한 생체 인증 수단은 아직까지는 지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새로 지문을 등록하면 삼성페이와 같은 지문 승인 앱들이 초기화가 되어버리지만 똑같은 손가락으로 4번이나 다시 등록하는 수고까지 함에도 평소에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잘 인식되지 않던 지문인데요. 오늘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는 줄줄줄 새어나가는 삼성페이 결제 승인 문자에 대항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계산대 앞에서는 마법처럼 한방에 인식되는 똘똘한 내 손가락을 보니 한방에 인식되는 쾌감보다도 하룻밤에 사라지는 괴자 속을 바라보니 메타버스 속으로 사라지는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것만큼 슬퍼서 쓰라린 마음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비명 행사하고 있는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